안녕하세요, 채널 루마픽입니다. 오늘은 컴팩트 카메라의 인기와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의 열풍에 대해서 현업에 계신 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일 때문에 얼마 전에 8mm 캠코더를 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남대문이잖아요. 예. 여기서 막 돌아다니다가 없더라고요, 가게에. 네네. 그래서 막 찾다가 여기 마침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구해주셔갖고 잘 사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 한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대문에서 25년 차 장사 네. 장사를 하고 있는 네. 디지털 강호 대표입니다. 네, 디지털 강호 대표님이시고 네. 지금 카메라 이 장비 판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카메라랑 뭐 영상 장비 뭐 전반적으로 뭐 네네. 드론 뭐 이런 드론도 것까지도 다 네네네. 하고 있죠. 굉장히 많아요. 여기 막 짐벌도 있고 조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 파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25년 차면 완전 고인물이신데 그렇죠. 그럼 네, 어디서부터 요즘 걸로. 그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50m, 100m 정도 떨어진 네네네. 캐논 총판에서 한 20년 정도 했고 아, 이제 제 진짜요? 거를 한 지는 한 5년 차. 네. 제 거래처인데 저기가. 그렇죠. 아마 예전에 뵙지 싶어요. 네, 진짜, 네네. 거기 가족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아. 대표님, 이모분이.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군요. 네네. 이쪽 카메라 쪽은 대부분 좀 네. 크게 하는 데들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금액이 고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고가고. 띵땅 치면 크니까. 그것도 있죠. 네. 네. 그쵸. 현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현금도 왔다 갔다 하고 말 네네. 그대로 뭐 이렇게 조만한 라이카 네네. 렌즈 호주머니 하나 들어가는 게 뭐 3, 400만 원짜리도 많으니 그렇구나. 예, 아무래도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그때 이제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뭐 카메라 전반적인 얘기 나눴는데 저도 좀 충격 먹은 게 있어갖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 요청을 어느 드린 부분이? 거잖아요. 뭐 진짜 오래된 카메라가 이 가격을 받는다고요? 빈티지 카메라. 네네네. 예. 그리고 GR3라든지 요새 출시된 후지필름의 X106. 네네네. 이것도 가격이 너무 리셀러가가 말도 안 되게 제 기준에서는 음.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비싸요? 막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컴팩트 카메라가 요새 되게 인기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컴팩트 카메라가 지금 현재 매장에 저희가 또 이제 그쪽에 구색을 많이 갖춰놔서 그런지 몰라도 네. 매장에 매장에 지금 현재 내방 고객의 한 50% 정도까지 네.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카메라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 카메라나 네네네. 뭐 취미로 뭐 미러리스 뭐 네네네. 이런 거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호주머니 사정이 좀 아. 가벼워진 탓도 없잖아 네네네. 있지 싶어요. 가볍게 쓸만한 2, 30만 원대 선에서 컴팩트 카메라들이 다시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뭔가요? 컴팩트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기종 같은 경우는 캐논 아무래도 익서스 라인이 옛날에도 옛날에도 잘 나갔는데 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익서스를 제일 먼저 찾고 네네. 그 다음에 니콘의 쿨픽스 그리고 후지랑 코닥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네. 그쪽 물건들 이렇게 찾는 순이 되겠네요. 그렇구나. 네. 의외로 캐논이 컴팩트에서 인기가 많네요. 캐논이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니콘의 쿨픽스 2500이라고 해서 셀카의 붐을 일으켰던 네네네. 라인이 있고 네. 거기까지는 거의 니콘이 잘 나가다가 네. 기계가 커지다가 거의 담배값 사이즈 정도 되는 캐논 익서스 500이라고 실버 네네네네. 모델 아마 알아요. 네네. 옛날에 사용해 보셨던 네네네. 분들 많을 텐데 네. 거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캐논 쪽으로 컴팩트 시장이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A80이라고 해서 액정이 스위블로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캐논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수입을 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A80에 힘입어서 그 당시에 컴팩트가 뭐 하루에 뭐 몇십 대씩 나갔던 적도 많았죠. 캐논 몇십 충판에 대씩이나. 있을 때 네네네. 거의 손님이 내 방에서 사가는 분들 기준으로 뭐 도매는 더 훨씬 더 많이 나갔고요. 그렇구나. 입문 모델에서는 이제 그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 거고, 네네. 네,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리코의 GR3라든지, 뭐, 후지의 X106,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그 라인도 굉장히 잘 나가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딱 본다라면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너무 높게 네네. 팔리다 보니까 리셀가가 너무 붙다 보니까 네네. 정상 가격에 리테일 가격에 네네네.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피곤하신 분들은 와서 네네네. 플렉스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조금 좀 그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건을 못 구하다 보니까 지쳐서 다른 기종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생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경우인 거겠죠. 네네. 또 그돈 씨가 등장을 하면 사실 저도 사실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돈 씨가 또 등장하는 네네네. 경우도 있고 뭐 맞아요. 대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사실 3X를 사고 싶은데 네.
이게 진짜 도체 정가에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GR 시리즈 HDF 모델이 이제 신제품 네네. 발매를 했을 네네네. 때 그 세기 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8시부터 줄을 서갖고 밤새워서 아침에 한 20번, 30분까지만 첫날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아예 있으니까 하루 밤을 샜다고요? 그렇죠. 거기 네. 세기 본사 앞에서 밤을 새서 구할 정도의 인기. 완전 명품이네요, 완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고생스럽게 사면은 바로 리세카가 5, 60만 원이 붙어버리니까. 5, 60. 예. 아예 돈을 번다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코로나 때 뭐 샤넬백이나 네네네. 롤렉스 줄 서서 네네네네. 사듯이 그게 조금 카메라 쪽도 영향이 리셀이 뭐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 리셀 어떤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막 명품처럼 카메라가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좀 네. 찾아보자면 네. 국내에서 기본적인 수요층도 충분히 많고 네네. 아무래도 좀 환율이 좀 네네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낮다 보니까 그쵸. 거기다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후지 106만 놓고 봤을 때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동남아권, 유럽권에 비해서 가격 격차가 기본적으로 소비자 가격 기준에 한 50만 원 정도 벌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저희가 있어요. 더 싸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출시 가격이 국내가 제일 저렴하다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 와서 친구 거를 사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선발주가 뭐 50만 대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못 구하다 보니까 네. 중국인 바이어들이 와서 남대문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백식스 같은 경우를 사다가 뭐 리셀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까지 그렇죠. 달라붙었다는 얘기네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물건이 구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럼 요새는 리셀가의 평균이라는 금액이 있나요?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민감하시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리셀가라고 봤을 이제 뭐 기준이라는 거는 네네네. 실제 이제 거래가 되는 거 기준으로 네네네네. 봤을 때는 뭐 대략 한 290만 원 선에서 물건이 많이 좀 없는 달 같은 경우 조금 더 올라가고 290. 물건이 조금 풀린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거의 한 9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209만 원이 아마 네네, 그러니까. 백식스 같은 네네. 경우는 일반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90만 원 정도에서 네네네. 80만 원 정도 네네네. 웃돈 거리 된다 보셔야죠. 야, 이게 참 저도 카메라를 많이 사봤지만 네네. 진짜 사장님 말씀처럼 그 돈 씨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돈 쉬면 네. 뭐 M4에다가 네. 우리 흔히 아는 네. 뭐 아니면 T5에다가 네. 뭐 그쵸, 그쵸. T30P에다 네. 좋은 렌즈. 이게 참 인기라는 게 참 이 사람의 이성을 약간 마비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그동안의 사진들은 누가 더 쨍한 사진, 포커싱 그쵸, 위주, 그쵸. 사진. 뭐 요런 류의 이제 사진이 네네네. 주류를 이뤘다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감성 한 스푼이 대세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컴팩트들이 그리고 또 너무 큰 장비들은 사실 옛날엔 이게 딱 보여주기도 어디 가서 원디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그쵸, 들고 그쵸, 있으면 그쵸. 야 원디 써 이거였는데 어깨뽕 이랬죠. 예,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내려가고, 맞아요. 예,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편하다든지, 아니면 목에 간단히 걸고 다닐 수 있는 시리즈, 그런 시리즈 좀 더 맞아요. 인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막 큰 거 막 이렇게 하면 뭐 하는 사람인가? 막 그렇죠. 아니면 약간 좀 아저씨? 새 찍나? 약간 이런 느낌도 새 사진 찍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큰 장비 네네네네. 쓰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캐논의 G7X 마크 3 같은 경우도 이제 근자의 소비자 가격이 좀 올랐어요. 진짜요? 네.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꽤 됐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국내 가격이 좀 더 해외보다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역시 리셀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붙는 진짜요? 그거 진짜 쳐다도 안 보는 거였는데 원래 그러니까 좀 사진 찍는 사람들 그렇죠. 기준에서. 사진 네. 찍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좋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컴팩트는 서브의 네네네네네.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찾는 리셀가. 유저층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리셀가 좀 붙었죠. 네. 그러면 이제 정가에 구매하는 거에 다들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거 정가에. 혹시 이 현업에 계시면서 노하우?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정가에 구매를 하고 싶은데 진짜요? 여기 정가에는- 동네에서도 네. 정가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유통 구조 자체가 네네. 수입사가 있고 그 그쵸, 수입사에서 이제 물건을 받는 총판들이 네. 있는데 총판 쪽에서 이제 뭐 줄을 서갖고 이제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예약 순분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단골 총판이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좀 그 단골 찬스를 써보면 좀 더 네네. 빨리 구할 수 있지 사장님과의 싶어요. 어떤 친분. 그렇죠. 네네네. 그거 빼고는 아니면은 뭐 양판점들의
이제 뭐 하이마트라든지 네네. 뭐 그런 쪽 채널로 나온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좀 기다렸다가 물건들을 사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네. 물건 배분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도 그 방법을 못 찾으니까 네네. 저희 역시 중간 도도매로 떼올 때 리셀가를 다 인정을 하고 떼오는 실정이 된 진짜요? 거죠. 예. 업체들끼리도. 예, 솔직한 얘기로 소비자 가격에는 저희도 요즘 못 구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이미 소비자 가격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네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가물한 기억이다. 이제. 예. 네. 하기야 리셀가가 평균이 되면 이제 정가가 얼마일지 막 저도 까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리셀가가 평균이 됐다기보다는 누가 이제 사서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에 남대문 가서 구했구나, 이 가격에 용산 가서 네네네. 구했구나, 어디 가서 구했구나 하면 이제 거기가 어딘지 먼저 전화부터 위치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게 실거래가 위주지 않을까. 이게 그냥 시가네요, 시가. 네, 거의 뭐 일종의. 생선처럼 시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걔네가 많이 생산을 안 하는 건가요? 생산량은 여전히 계속 카메라 쪽이 줄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생산량 자체가. 네, 생산량 자체는 옛날보다 굉장히 파이가 많이 줄었죠. 근데 네. 캐논이나 소니는 막 이렇게까지 풍기 현상을 겪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지금 현재 신제품들 뭐 니콘 네네. ZF가 출시했을 네네. 때도 바로 리셀가가 붙었었고 네네. 근데 그게 얼마 안 갔던 것 같거든요. 기간이요? 네네네. 소비층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소비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다 현업에서 쓰는 분은 서브로 쓰시려고 그러고 네네.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기 편한 인스타그램용으로 또 사셔야 되고 약간 뭐 그러다 패션템 보니까 같은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소비층 자체는 굉장히 넓은 층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급 기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타겟층 자체가 정해져 있다고 그쵸, 보면은 그쵸. 컴팩트 카메라는 너도 나도 사고 싶은 아이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제가 8mm 캠코더를 일 때문에 구입했듯이 저도 그게 의뢰인의 요구가 와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예, 클라이언트. 뭔가 그런 네네. 뭔가 그런 감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빈티지 영상.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싸게 구하겠지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저도 좀 비싼 가격에 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렇죠. 것보다. 네네네. 왜냐하면 옛날엔 막 그냥 방에서 굴러다니던 그렇죠. 모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방에서 했거든요. 굴러다니고 뭐 네네네. 분리수거하면 나오는 네네. 그런 모델들이었죠. 근데 이런 요새 레트로 열풍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요새 현업에서 느끼는 건 어떠신가요? 뉴진스가 네, 또 네.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뉴진스가 찍기 전에도 살짝 그런 감은 없잖아 있었어요.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 네.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네, 네. 뉴진스가 이제 빵 뜨자마자 레트로 열풍도 같이 확 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없어요. 여기 시장에 그런 레트로 카메라들이 없다 보니까 창고에 박혀놓은 것도 우리 이제 현업에 있던 사람들 창고에 박혀있는 것도 꺼내는데 그게 보관 상태가 사실 돈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양호하게 그렇죠. 보관을 하지 네, 않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시간 충전을 안 하다 보면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도 나가 네, 있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터리 멀쩡한 걸 해야죠. 뭐 예를 들어 비디오 같은 경우는 6mm 같은 경우 헤드 클리너도 해야 되죠. 그렇죠. 점검을 맡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점검비가 뭐 업자 기준으로 수리실에 맡기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댑터? 점검 비용, 네, 네, 요런 거 뭐 어댑터도 옛날 거는 또 작동이 안 되는 그쵸, 경우가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재반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약간 네. 이렇게 손보는데. 네네. 소비자가 가져가서 원활하게 쓰기까지 네네네네네. 10만 원 정도 재반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산 금액에서 한 마이너스 10을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당근마켓에 나오는 뭐 중고나라에 나오는 뭐 가격하고 네네네네네. 얼추 비슷해지는 거죠. 저희는 물건을 팔았을 때 고객이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 네네네. 때문에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팔 수는 없는 그쵸, 상황이라 그쵸. 예, 그런 또 부분이 좀 바로 있습니다. 막 환불이 들어오거나 이러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또 가게 이미지도 또 네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싼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사정은 그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네네. 뭐 마진도 당연히 붙이셔야 되니까. 그럼요. 네네. 네, 마진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유진스가 사실 전반적으로 패션이든 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 네네네. 근데 카메라까지 그 열풍을 미친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보면은 우리 뭐 흔히 말하는 MG 네네네. 보다도 더 고등학생들, 네네네. 네, 고등학생 정도가 이제 뭐 졸업 파티나 여기서 네네. 레트로 디카랑 레트로 뭐 산유 작태라든지 레트로 캠으로 찍은 영상들을 서로 이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열풍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뭐 국내 분들도 있지만 네네. 해외 분들이 더 한국 가면은 상태 좋은 디지털
카메라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예, 그래서 많이들 방문을 하시죠. 주로 그런 레트로 기기라고 했을 때 뭐 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옛날 디카도 있고 뭐 캠코더도 있고 한데 주로 어떤 걸 많이 구매하러 오나요? 아무래도 디지털 카메라가 디카. 네. 네네네. 레트로 캠코더보다는 디지털 카메라가 좀 더 많이 구매가 되죠. 왜냐면 영상 자체를 길게 가져가면서 찍을 게 아니고 그쵸. 요즘은 쇼츠가 유행이듯이 네네네. 그냥 옛날 디지털 카메라들은 한 3분 정도는 충분히 촬영이 가능해요. 네네네. 그보다 더 빈티지로 가면은 이제 30초짜리 영상만 30초. 찍히거든요. 네네네. 뭐 30초면 할 말은 어느 정도 네네네네. 하고 예, 이펙트 있는 영상 만들 수 어. 있으니까 캠코더는 큰데 컴팩트는 호주머니에 들어가니 네네네. 그걸로 사진하고 영상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아. 아직까지는 컴팩트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도 그걸로 다 해결하는구나. 네, 영상도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작은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인기 네. 있는 모델이 있나요? 오래된 것 중에? 잘 나가는 거 위주로 몇 가지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진짜 작네요. 다. 네. 거의 한 손에도 안 찰 정도로. 그렇죠. 레트로 디카 중에는 일단 작아야 돼요. 큰 거 입고로 비싸고 네. 암만 성능이 좋게 나와도 큰 네. 거는 좀 아. 싸진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작은 네. 거는 오히려 비싸진다고 보셔야 돼요.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 소니 라인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슬라이딩 도어 방식이라서 아. 렌즈가 앞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네네. 더욱더 호주머니에 이렇게 더 넣고 다니기 편한 사이즈가 되죠. 네네네네. 예. 그리고 캐논의 아까도 말했던 익서스 라인인데 이제 국내에 익서스 라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지방 거래처들도 얘기를 해서 이런 캐논 익서스 라인들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 쪽으로 올려보내달라고 했는데 없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일본 쪽에 있는 바이어까지 또 해갖고 옛날에 캐논 익서스가 아니라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들어올 때는 익시라고 나왔거든요. 익시요. 예, 뭐 캐논에 있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익서스고 네. 일본에서는 익시고 아. 그리고 뭐 미국 쪽은 이제 네네. 파워샷 시리즈라고 네네. 같은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네네네네.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내가 원하는 게 캐논 익서스 제품이다라고 그러면 이건 좀 팁인데 네.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다른 나라에서 파는 다른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네. 매물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어쨌든 캐논 뭐 이런 익서스 라인들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인기예요. 이게 제일 인기예요. 네, 기계가. 요 익서스 네네. 라인들이 제일 인기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니콘의 쿨픽스 네네. 네, 쿨픽스 시리즈인데 요것도 그 다음에 인기 뭐 뭐 소니랑 니콘하고 얼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네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캐논 쪽이 제일 인기고 네네네. 요런 것들이 이제 컴팩트 디카라고 보면은 조금 이제 레트로한 맛을 원하면은 사실 요런 라인보다는 네. 액정이 좀 더 작고 네. 옛날에는 카메라에 이제 뷰파인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작네요. 네, 이렇게 뷰파인더가 달려져 있어서 네. 요거의 장점은 이제 화질도 더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더 레트로한 느낌도 나지만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액정을 끄고 뷰파인더로만 보고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죠. 맞아요. 광학식인가요? 네, 광학식 뷰파인더입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네네. 네, 광학식 뷰파인더. 그게 말 그대로 옛날이죠. 옛날에는 네네네네. 뭐 디지털 뷰파인더가 등장하지 않았을 그렇겠네요. 때니까 줌을 당기면 뷰파인더에서도 네네네네. 이렇게 줌이 되고 네네.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 레트로를 원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요즘에 나온 거보다는 이런 뷰파인더 있는 모델 위주로 보시면 그 당시 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감성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일 것 같은데 네. 대충 어떻게 되나요? 그럼 가격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물건 상태에 따라 물론 네네. 다르지만 뭘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기스가 없는 민트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30만 원 정도가 기본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그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프리미엄 라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 좀 들어간 라인 네네. 이쁜 애들 구하기 힘든 애들은 한 5만 원 정도 더 쓰셔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터리나 이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옛날에 많이 안 팔려서 인기가 없었던 기종이라 배터리 구하기가 더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네. 그런 것들은 한 10만 원 초반서부터 배터리는 대신 이제 직접 구하셔야 되는. 직접이요? 뭐 물론 뭐
중국 열심히 찾아보시면은 네네네. 뭐 알리나 뭐 이런 테무 쪽에도 있긴 네네네. 한데 이게 배터리가 옛날 기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안 사놓는 게 옛날에 생산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다 안 나와요. 그쵸. 예,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네네. 좀 있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죠. 그 제가 알기로는 태극전기 이런 데 가면 리필. 네, 리필도 해주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되나요, 그게? 컴팩트 디카는 저도 리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게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익성이 안 나셔서 그런 건가요? 수익성이 일단은 안 나죠. 아시다시피 뭐 알리나 이런 데 계속 저희도 마찬가지듯이 뭐 네네네. 알리라든지 이런 데서 좀 구매를 해서 해놓는데 한 10,000원 업앤다운 기준으로 살 수 있는 배터리를 리필 보내서 택배 보내서 오는 거는 뭐 수익성이 안 맞죠. 네. 시도도 사실은 안 해봤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당근마켓에서 가끔 막 진짜 저렴하게 던지는 이런 디카들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건 얼른 잡아야겠네요. 얼른 잡을 때에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당근에 보면은 좀 코멘트가 좀 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배터리가 없어요. 작동을 못 해봤어요라고 그러는데 아예 상태가 확인이 안 되는. 네네. 말 그대로 진짜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작동을 해보려고 이제 저희 쪽에 점검을 맡기러 네네네.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네. 이제 왔는데 렌즈가 안 나온다든지 네네. 캐논 거랑 뭐 소니나 니콘 옛날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CCD, CMOS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멍이 들거나 해갖고 액정이 아니라 사진에 액정에 멍이 든 거는 사진에 영향을 안 미쳐서 쓰는데 네네. 아무 문제가 네네네. 없어요. 근데 CCD가 우리 흔한 말로 맛이 간다라는 게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터리가 들어오는 상품을 당근마켓에서 가서 현장에서 테스트해보고 사는 건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테스트 안 해봤어요. 뭐 8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매물들은 좀 걸르는 게 좋아요. 이쪽에 와서 점검했더니 CCD가 나가 있고 뭐 수리비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냅둬요. 그냥 제가 그냥 버리죠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중고나라에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로 올라오는 왜냐면 너무 특이한 모델들은 좀 보이니까 네네. 저희도 이제 뭐 시장 조사차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물건이 그건데 왜냐면 어디가 기스가 있거나 뭐 특장점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매되는 사례를 몇 개를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 믿고 사기는 좀 어렵다. 네. 샵에서 사면은 그래도 크게 많이 더 주는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나중에 쓰시다 문제됐을 때 이제 백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도 사실 그 8mm를 여기 와서 산 게 직접 네. 그냥 당근 이런 데서 사면 성능이 개런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저도. 업무 용도로도 요즘 네네. 뭐 패션이나 이런 데 쪽도 감성으로다가 네네. 중간중간 이렇게 스틸 네네. 사진 많이 넣다 보니까 현업도 어떻게 보면 현업도 이 컴팩트를 찾고 있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특정 유저층만 찾는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오르는데 네. 현업도 요즘 네네. 레트로 열풍을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니까 넣어야 되니까 네네네네. 사고 일반도 사고 옛날 부모님의 리즈 시절을 기억했던 아이들도 지금 찾다 보니까 네네네. 굉장히 수요층은 많은 품목이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이게 고정적으로 나가던 데가 있어요. 어디요? 의외인데 요즘 이제 뭐 공사 현장용 카메라 진짜요? 그러면 네. 요새 스마트폰으로도 거의 다 해결하던데. 그렇긴 한데 네. 현장용 카메라로 꼭 찍어야지 될 때가 있어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기술을 보안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 업체들 네네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카메라여야지 되고 네네. 뭐 그런 기능들이 제거가 된 카메라를 꼭 사갖고 현장에서 찍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끊임없이 찾는 품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해킹이라든지 보안이 내부 자료가 네. 유출되면 안 되는 데는 네. 그냥 말 그대로 컴팩트 카메라를 네네네. 갖고 와서 메모리 카드 제출하는 뭐 이런 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오히려 자료만 남으니까. 그렇죠. 네. 딴 데 유출이 힘드니까. 군부대도 뭐 스마트폰 군부대도. 아니고 그냥 디카나 하는데 와이파이를 예전에도 요즘 나오는 카메라에 와이파이 기능이 다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를 새 걸 뜯어서 제거를 하고 납품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 네. 경우도 있군요. 사실 얼마 전에 장모님이 이런 네. 디카를 뭐 장롱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고 제가 카메라 워낙 좋아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한 뭉탱이 주셨어요. 와. 그래갖고 사장님 얘기 듣고 네. 갑자기 생각나고 부랴부랴 다 뜯어봤거든요. 네. 근데 예전 카메라 중에 알카라인 들어가는 거 AA 건전지. 네네네네네. 예.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을 봤더니 다 하얗게. 사갔어요. 네, 하얗게 사가서 네, 그래서 이게 뭐 껴도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카메라는 배터리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못 구하는 배터리예요. 그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살린 게 없거든요.
그러셨군요. 좀 AA 아쉬웠다. 건전지가 네. 특히나 아쉬운 게 네. 멀쩡한 애들이 네.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껴놓고 그냥 있으니까. 네, 깜빡하고 서랍 저 안쪽에 있다가 네, 네. 요즘 나 우리 집에 있는데 네, 네, 잠깐만 어디 보자 뒤적뒤적 네네네. 찾았는데 이게 딱 여는 순간 이제 우수수 네, 하얀색 네, 가루가 맞아요. 떨어지죠.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못 살린다고 보시는 네, 게 네. 맞습니다. 왜냐면 AA 건전지 누액이 안에 기판으로 들어가면은 침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장식용으로. 또는 뭐 그 모델이 굉장히 희귀한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갖고 오셔갖고 렌즈를 떨어뜨려서 고장난 거랑 메인보드만 이렇게 바꿔서 수리는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좀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살려도 될 모델인지 아닌 모델인지는 제 기준에서 네.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슈퍼 레트로라고 그래서 옛날에 후지 거 중에 요렇게 저도 1년에 뭐 하나 두 개 정도 들어오는 희귀 메모리긴 한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꽤나 비싸요.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거기에 라이카 딱지가 붙으면 70만 원짜리가 되는 후지 디카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이 것들은 뭔가요? 후지 파인픽스 기억도 안 나네요. 네네. 401 모양이 네.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어요. 두께는 한 요 정도 되고 네네네네. 띠릭하면은 요게 이렇게 딱 제껴지면서 렌즈가 이렇게 나오는 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굉장히 독특한 메모리가 들어가요. 스마트 미디어라고 네. 우표 크기만한 그때 메모리. 한번 보여주셨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네, 그 메모리만 찾아서 그 메모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게 메모리 카드 중에는 제일 구하기 힘들고 제일 비싼 메모리 중에 그게 몇 메가짜리인가요? 보통 64메가나 32메가바이트 기가 아니고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네, 메가바이트인데 그런 것들이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아, 진짜요? 혹시나 뭐 이제 서랍칸에 네네. 잘 지져보시면 우표 딱지만한 건데 네. 금색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네네네. 그 요만한 우표, 전자 우표 같은 스마트 느낌? 미디어. 네. SM이라고 그래서 네네. 스마트 미디어라고 네네. 있는데 옛날에 후지 쪽에서 했던 메모리 카드예요. 네네네. 그 메모리가 비싼 연유는 네. 레트로 디카 중에 가장 비싸게 제 생각 기준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리는 후지 디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거기에만 들어가는 메모리라서. 맞습니다. 찍어봤을 때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랑 거의 동일한 화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싸네요. 디카 느낌이 1도 안 나고 오. 그렇죠. 현상비를 생각을 했을 때 장당 단가를 생각을 했을 네네. 때는 뭐 1년만 쓰면 충분히 뽑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색도 좋아요. 아, 색도 괜찮아요. 옛날에 후지가 네. 이제 색을 만드는 네네네네네. 회사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뭐 색에 대해서는 네네네네. 뭐 정점에 서 있는 회사 네네네네. 같은데 그 당시도 굉장히 좋은 색감을 나타내고 있었죠. 어. 그린 색감 특히나 발색 좋고. 예.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볼 수 있으시다고요? 그 당시에는 또 사실 디카가 코다가하고 후지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네네. 많이 풀리지도 많이 않았죠. 풀리지도 네네네네. 않았죠. 대량 생산되는 네네네. 이런 시리즈들이 나왔던 것보다는 그 이전 세대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도 뭐 1년에 한두 개 정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뭐 또- 들어오자마자 나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미리 기다리시는 고객이 야. 지금도 뭐 예약 장부가 있는데 네네. 그쪽에 이런 류가 들어오면 연락 주십시오가 있으면 야. 제가 미리 적어놨다가 이제 그분한테 연락드리면 사장님 들어왔어요. 바로 보내주십시오. 요게 되더라고요. 예. 야, 그 사장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땡기네요. 완전 필름 느낌이다라고 하시니까. 예. 그 당근마켓의 좋은 네. 예 중에 당근에서 15만 원에 그거를 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냥 메모리만 사러 오셨다가 제가 이 카메라는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라니까 네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아, 모르고 샀는데? 모르고 그냥 이뻐서 샀는데 네. 그게 굉장히 희귀한 모델이고 뭐 레트로의 정점에 서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거의 탑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기준에서. 지금 기준에서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희귀 메모리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네네네. 잠시만요. 요게 이제 콘탁스에서 옛날에 나왔던 디지털 요새 카메라인데 이 회사에서 나온 디지털 카메라가 콘탁스 TVS 디지털이라고 나오는데 네. 요게 생긴 것도 이쁘네요. 예, 이거. 역시나 뷰파인더 있고 네. 액정도 옛날 감성으로 작죠. 네네. 네. 그리고 깔끔한 개체 구하기가 힘든데 굉장히 민트급 개체가 들어와 있어요. 박스품으로. 얘의 특징은 뭔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찍으면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 그냥 거의 나와요. 후지랑 거의 동급이라 보시면 되나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후지가 조금 더 필름 룩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이 제품 역시 그렇게 나와요. 칼사이즈 렌즈 들어갔네요. 네, 칼자이치 뭐 티코팅 들어가 네. 있고 역시나 레트로디카는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 단점이 이게 있고 감성이죠, 뭐. 네, 그리고 액정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뷰파인더가 네네네. 뷰파인더가 있고 그리고 촬영 정보값이
디지털이 없는데 옛날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 이 상단에 작은 액정으로 그러네요. 네, 이건 또 감성이 뷰파인더로 보고 찍어야지 아. 좀 더 감성이 있습니다. 반셔터 살짝 누르면 초점 잡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진 찍는 거는 초점 잡고 찍는 야, 이 소리도 되게 아기자기하죠? 네, 약간 장난감 소리 같으면서도 옛날 감성이 나네요. 맞아요. 네네. 찰카닥 약간 이런 느낌. 얘는 이게 얼마나? 세 번째.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네, 오늘 이렇게 참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영상 보신 분들은 당장 이제 할머니 집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그게 가장 좋죠. 이제 부모님 댁에 네, 간만에 네, 방문하고 네, 아빠 네, 서재가 네, 어디야, 네, 뭐 네. 이제 뭐 창고가 어디야 해서 네, 뒤적뒤적 해서 네, 네. 골라내시면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 저도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촬영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장님을 뭐 꼭 홍보를 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때도 제가 섭외할 때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진짜 그때 얘기 나눈 게 저도 너무 재밌고 오, 생각보다 네. 그런 시정이 있어요라고 네, 물어봐서 네, 네, 네. 그 콘텐츠를 한번 저도 해보고 싶다고 물어보셨죠. 네. 그래서 만약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디지털 강호 여기 네. 남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 예, 여기 사장님 찾아오셔서 네,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구입하셔도 뭐 전혀 뭐 그냥 물어보러 편하게 오셔도 네, 되고요. 네, 네, 네. 숭례문 사거리 딱 건너자마자 바로 네, 네, 보이는 네. 샵이라 뭐 찾기는 맞아요. 쉬우실 것 같아요. 위치도 굉장히 좋아서 진짜 구입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셔도 나쁠 것 같지 네, 않아요. 한번 네, 방문해 네, 네, 주시면 네. 네, 친절 상담. 네. 강매는 안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강매는 안 하고 없는 네. 것 빼고는 다 구해드리고 네, 네, 없는 네, 것 네. 빼고는 다 있는 네, 집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른 또 제가 요즘 뭐 네. 요게 좀 흥합니다. 네, 네, 이쪽 네, 네, 영상에서 또 뭐 사진 쪽에서 요거 네. 많이 찾는데 한번 뭐 있으면 네, 네, 네.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